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사람들 앞에 선 밤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부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웃기만 해. 말은 하지 마. 그 아이 회장님 피부치예요. 하지만 그날 밤 말하지 말라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어로 지금 당장 사라져. 10년 동안 그녀는 존재를 지웠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어요. 이번엔 내가 끝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척, 없는 척,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정란은 그날 밤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 배태준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용히 있어. 웃기만 하면 돼. 말은 나한테 맡겨. 오정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서울이었습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0.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훈련된 반사였습니다. 오정란은 올해 4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눈빛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40이 아니라 60처럼 지쳐 있었고 가끔은 아무 나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배태준의 아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것은 열해 전이었습니다. 당시 오정란은 30살이었고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 개의 언어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제네바에서, 브뤼셀에서, 도쿄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은 유럽 바이어들의 명함 지갑 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배태준을 만난 것은 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에서였습니다. 그가 통역을 요청했고 오정란이 맡았습니다. 그는 눈이 좋았고 말이 많지 않았으며 사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청호는 만난 지 6달 만에 왔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오정란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분선 여사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며느리가 밖을 돌아다니면 집안이 흔들려. 좋은 집안 여자는 집을 지키는 거야. 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시 오정란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첫 해에 통역 일을 그만뒀습니다. 배태준이 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 있으면 불안해. 두 번째 해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끊겼습니다. 집안일도 못하면서 놀러 다녀. 세 번째 해에 오정란은 자신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를 때만 존재하는 이름. 아이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배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집에만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디서 생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정란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라는 시선, 시어머니 박분선의 말소리, 시아버지 배인철의 한숨, 형님들의 눈빛, 10년 동안 그것들이 쌓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차가 호텔 입구에 멈췄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정란은 내렸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낮은 굽구두, 배태준이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화장은 최대한 옅게, 향수는 없이. 들어가자. 배태준이 그녀의 등 뒤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오정란은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정란도 이날 밤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웃음소리, 와인잔 소리, 음악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놓았습니다.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 내가 데리러 올게. 그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오정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익숙한 언어, 독일어였습니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독일어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어가 흘러나오는 방향에서 발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태준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핑크빛 재킷, 높은 구두, 통역 파일을 든 손. 비서였습니다. 이름은 한채윤이라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녀가 독일 측 바이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법은 맞았습니다. 발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독일어에는 단어 하나가 문장 전체의 무게를 바꾸는 언어입니다. 비서 한채윤은 그 무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통역사로 처음 독일어를 배운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어학원, 낡은 카세트 테이프, 밤을 새운 단어 암기. 미넨에서 어학 연수를 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저녁에 마인 강변, 독일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던 기억,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완주하던 날 밤의 떨림. 그때의 오정란과 지금의 오정란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의 오정란이 그때의 오정란을 어딘가 깊은 곳에 가둬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정란이 독일어를 결혼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배태준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태준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은 집에 있으면 돼. 그 한마디가 10년이었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정란의 귀가 자동으로 번역했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군. 이 회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독일어로 나눈 말이었습니다. 배태준도 한채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정란의 손 안에서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바이어 중 수석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3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납품 이후 품질 보증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채윤이 그 말을 받아서 영어로 옮겼습니다. 배송 관련 조항이라고 하십니다. 틀렸습니다. 배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배송은 물론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바이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송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납품 이후 보증 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한채윤이 당황했습니다. 1년 아니 6개월 더듬거렸습니다. 바이어 2명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계약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어가 일어섰습니다. 오정란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10년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 과거의 자신이 깊은 곳에서 일어서려는 것 같은 순간,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배태준이 오정란을 봤습니다. 눈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정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오정란이 걸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렷하게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한채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모님이 나서실 자리가 아닌데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오정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의 종류였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남편 등에 엎여 사는 여자. 오정란은 한채윤을 지나쳤습니다. 어깨가 살짝 스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이어 앞에 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독일 남자였습니다. 은발의 안경, 재킷깃이 반듯했습니다. 그는 오정란을 의아한 눈으로 봤습니다. 오정란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대화에서 오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억양은 민hen식이었습니다. 단어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바이어가 안경 너머로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어를 하십니까? 네. 저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입니다. 잠시 전 3조항에 관한 질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설명드려도 될까요? 바이어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정란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3조항은 납품 이후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납품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수리 및 교체를 보장하며 귀사 측의 생산 공정 변경에 따른 불량은 우 조항에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바이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답입니다. 배태준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정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납품 일정, 물량 배분, 재계약 조건.
배태준의 답변을 독일어로, 바이어의 질문을 한국어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배태준이 악수를 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오정란은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채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배태준이 가까이 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놀랐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고마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오정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배태준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오정란도 창밖만 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배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오정란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무너지는 걸 막았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오정란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체면이 계약보다 중요한가요? 배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오정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계약을 살렸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배태준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오정란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부장님 부인이시죠? 오늘 파티에서 봤습니다. 회사 동료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정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부장님과 한채윤 비서 사귀는 거 아시나요?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라움보다 이해의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남편이 왜 10년 동안 오정란을 집에 가뒀는지, 왜 회사 행사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는지, 왜 오늘 오정란이 나서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는지,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오정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태준이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정란은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 말을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회사 서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섬세한 금 체인에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 그 아래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카드를 열었습니다. 오빠, 1주년 축하해요.
채윤이가 카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정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걸이, 카드 앞면, 카드 안쪽 글씨 모두.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오정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정란이 만든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10개월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계좌번호로. 이체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의 도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은 통장을 찍었습니다. 앞면, 뒷면, 내역 전체.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업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가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업체 이름들, 허위 세금 계산서, 비자금 조성 흔적, 한채윤의 서명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배태준의 결제 도장도 함께였습니다. 오정란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회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오정란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10시 방향 문이 열렸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넥타이, 회사 직원증이 재킷 안주머니에 살짝 보였습니다. 그가 오정란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부인이시죠? 네. 앉으세요. 저는 격리부에서 일하는 류성재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 손이었습니다. 오정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회사 비상 연락망에 부장님 보호자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인가요? 류성재는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장님과 한채윤 씨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회계장부가 열렸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거래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거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한채윤 씨가 서류를 만들고 부장님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지금까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오정란은 이미 서재에서 그 흔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류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동생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횡령으로. 그때 아무도 동생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면서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류성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채윤 씨가 임신했습니다. 오정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임신이요. 석 달쯤 됐다고 합니다. 한채윤 씨가 친한 동료에게 말했는데
그게 퍼진 겁니다. 침묵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오정란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다녔고 검사를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건 부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류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정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료들,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조심하세요. 부장님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정란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에 바람이 찼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문제라고, 의지가 문제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란 씨. 저는 박미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란은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이혼 상담입니다. 그리고 횡령 고발도요. 박미애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오정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명예 도용, 횡령, 비서의 임신.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오정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것들, 류성재가 보내준 회계 자료, 집 등기부등본까지. 박미애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횡령 고발도 증거가 명확하니 형사 고발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오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오정란 씨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시댁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오정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저 명의로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관리를 맡겼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주택은 온전히 오정란 씨 소유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원래는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정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1,500만 원. 절대 쓰지 않으려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돈.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날이 왔습니다. 통장을 새로운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집 등기부등본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요 서류를 부모님 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소장 접수,
횡령 고발 자료 추가 확보, 통장 정리, 그리고 더 이상 사과하지 않기. 배태준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배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식이야. 오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배태준이 다시 나갔습니다. 오정란은 그의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예전에 배태준이 오정란의 핸드폰에 깔아두었던 앱이었습니다. 당신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앱은 상호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파란 점이 찍혔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정란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분선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오정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너라. 내 생신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갈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요즘 왜 그러니? 태준이가 그러던데 내가 회사 파티에서 나섰다더라. 계약이 무너질 뻔해서 도운 거예요. 도운 게 아니라 남편 망신 준 거지. 며느리가 어디서 나서니? 오정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채윤이, 그의 일은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나아.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야. 집안이 편하려면 여자가 눈 감을 줄 알아야 한다고. 오정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뭐? 지금 한채윤 씨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야 태준이한테 얘기를 들었지. 언제부터 아셨나요? 박분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감기를 원했습니다. 오정란이 집에만 있기를, 아무것도 모르기를, 계속 복종하기를. 10년 동안. 어머니,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오정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분노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것이 확인되는 분노. 배신보다 더 나쁜 것, 처음부터 보호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분노. 그날 밤 류성재에게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배태준과 한채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읽었습니다. 오빠 마누라 표정 봤어? 완전 웃겼어. 배태준의 답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정리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응. 집은 내 명의니까 쫓아내면 돼. 위자료도 안 줄 거고. 우리 아기는 당연히 책임지지. 너랑 재혼할 거야. 오정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이 자신의 명의라는 것을 배태준은 몰랐습니다. 쫓겨날 사람이 오정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오정란의 명의였습니다. 쫓겨날 사람은 배태준이었습니다. 오정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배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정란은 그 웃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TV 봐.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태준이 팔을 두르려 했습니다. 오정란은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물 좀 가져올게요.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혐오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루만 더. 다음 주에 시댁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생신이잖아. 알겠어요. 선물은 제가 준비할게요. 배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정란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표정을 보면 안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 밤은 편하겠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표정이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배태준이 출근했습니다. 10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송달될 예정입니다. 오정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정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류성재였습니다. 부인, 오늘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채윤 씨가 오늘 오전에 서류 몇 가지를 파쇄했습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빼돌린 거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부장님도 자리를 자주 비웠고요. 눈치챘습니다. 오정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미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것들도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류 씨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 오늘 조금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장님이 오늘 오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정리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오정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나요? 알아서 해라. 그 여자 아이도 없고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0년이 3초 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아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도 배태준도 감사합니다, 류 씨. 잘 알겠습니다. 오정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댁 생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소장 송달은 화요일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 한 번, 시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챙겼습니다.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배태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박분선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박분선은 받아들며 입을 비쭉 내밀었습니다. 뭘 또 샀어? 돈 낭비하네. 하지만 표정은 흡족했습니다. 거실에는 배인철 시아버지와 형님 내외, 시동생 내외,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오정란은 인사를 했습니다. 부엌 좀 도와줘. 오정란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아내도.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형님이 오정란을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올케가 회사 파티에서 난리쳤다던데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오빠가 그러던데 올케가 나서서 통역을 했대요. 남편 완전 창피 당했다고요. 박분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사실이니? 계약이 무너질 뻔해서 도운 겁니다. 도운 게 아니라 남편 망신 준 거지. 며느리가 어디서 나서니? 오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오정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거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배인철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태준이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오정란은 배태준을 봤습니다. 할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배태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소장? 네. 이혼하겠습니다. 박분선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그리고 배태준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채윤 씨와 공모하여 회사 돈 6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제 명의도 도용하여 3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했고요. 배인철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배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채윤 씨가 임신 중입니다. 배태준 씨 아이입니다. 박분선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렇지? 배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인철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오정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분선이 오정란을 불렀습니다. 오정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정란은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였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배태준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집에 와.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협박이었습니다. 오정란은 모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분선, 시아버지 배인철, 형님, 시동생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배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정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경찰? 지금 주거 침입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시면 신고합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현관문에 붙여놨습니다. 오정란은 미리 복사해둔 등기부등본 사본을 문에 붙였습니다. 종이 뜯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명의였어? 결혼 전부터 제 집이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사준 집은?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입니다. 또다시 침묵. 배태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혼하면 오정란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채윤과 함께 이 집에서 살겠다고. 그 계획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한채윤 씨 임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건 실수였어.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 문제였습니다. 서연아. 오정란은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주거침입 시도입니다. 배태준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정란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거실 소파가 아니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월요일이었습니다. 박미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 없이 각자 살자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5천만 원, 횡령 고소는 절대 취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류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회사에서 감사팀이 투입됐습니다. 부장님과 한채윤 씨 모두 조사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네요. 부인께서 제출하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장님 평판이 좋지 않았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오정란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채윤이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태준의 표정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단순한 사실. 목요일이었습니다. 박분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오정란은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정란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오정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꾸짖으면 사과했고 칭찬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인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오정란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전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국제회의 통역 경력 6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러 통역 에이전시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요청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배태준에게서 3번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 제발 고소 취하 좀 해줘. 오정란은 답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박지민 씨와 행복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정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배태준이 무너지는 동안 오정란은 새로운 것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모두 동의했습니다. 횡령건은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정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정란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상대 측은 거절했습니다. 오정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가도 오정란에게 유리한 증거가 더 많았습니다. 배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12월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재산 분할 5천만 원도. 오정란은 그 돈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무실, 통역 에이전시 2곳에서 면접 결과가 왔습니다. 둘 다 합격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규모가 큰 곳을 선택했습니다. 첫 의뢰는 국제무역 박람회 통역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과 한국 기업들 사이의 통역.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서는 순간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람회 주최 측이 말했습니다. 오정란은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류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태준 씨 징역 3년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에요. 오정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채윤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고요. 임신 중이라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가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2 사람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박분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태준이 태준이가 구속됐어. 제발 고소 취하 좀 해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힘들 때 내가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오정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가 아셨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눈을 감기를 원하셨다는 것도요. 서연아, 이제 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배태준이 오정란에게 남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오정란은 오히려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독일어 뉴스를 들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 몰래, 혼자서 누군가 가두어 놓았지만 오정란의 뇌는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정란이 동시대 통역사들보다 더 느리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의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3건, 4건. 수입이 월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많았습니다. 넉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한 칸.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오정란 통역사무소.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책장, 벽에 자격증과 경력증을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도시에서 당당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28살 신입 통역사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열심히 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진출 프로젝트. 6개월 전속 통역. 월 2천만 원. 수락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과 한국 파트너사 사이의 모든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회의, 협상, 계약서 검토. 김 통역사님 덕분에 일이 수월합니다. 독일 임원이 칭찬했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독일 임원 한 분이 따로 불렀습니다. 김 통역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독일에서 통역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란은 놀랐습니다. 해외 근무 제안이었습니다. 조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봉은 협상 가능합니다. 거주 지원, 비자 처리 모두 회사에서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오정란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괜찮으니까. 오정란은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도 좋았습니다. 막 세운 사무실, 함께 일하는 후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살. 오정란은 독일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정란은 오랜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서연아,
완전 달라 보여.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표정이. 예전엔 항상 뭔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눈빛이 살아있어. 진짜 서연이 같아. 오정란은 웃었습니다. 진짜 서연이.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봄 저녁. 불빛들이 부드러웠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사무실 개업 사진, 박람회 현장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부모님과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잘 자라. 사랑한다. 오정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갇혀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잊어가며 보낸 1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은 10년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법, 물러서지 않는 법,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법, 그것이 10년이 준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이제 알았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이어도, 50이어도, 60이어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정란은 창밖의 봄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정란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여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 안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